어, 엄청 많네요. 예, 한호에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서울에서 사업하고 있습니다. 홍지훈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사실 저도 이제 이 똑같은 장소에서 매달 세미나를 하거든요. 근데 또 사람이 또 다른 그룹에서 이제 사람이 바뀌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또 색다른 느낌이 있네요. 제가 1시간 동안 제 성공 스토리라고 하기엔 좀 그럴 수 있는데 그 사업한 얘기를 드릴 건데요. 혹시 저를 보신 분 있나요? 그래도 좀 있으시네요. 네. 저는 사실 처음에 이런 불편한 미팅 자리에 왔을 때 이미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생각을 해봤어요. 특히 강사분을 봤을 때.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 더 처음 보는 분들이 그래도 대다수일 텐데 저를 보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어떤 이미지 같아 보이시나요? 예, 칭찬도 감사하고요. 다 좋은데 보통 이런 자리에서 강의를 하거나 다이아몬드 성공 스토리를 하는 또 스피커를 보면 딱 보면은 여러 가지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제가 물어봐요. 보통 보면 그럼 뭐라 그러냐면 보험 왕처럼 생겼대요. 예. 전혀 저는 보험 쪽이랑 관련 없는 사람이고 심지어 지금은 아메이 사업만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그러고 또 그래서 더 궁금해서 파트너 사장님들은 이제 제 파트너는 몇 년 동안 저를 같이 봐왔고 같이 사업을 했잖아요. 또 물어보면 뭐라 그럴까요? 네, 중국 다이아몬드처럼 생겼다 그러더라고요. 네, 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사람은 이미지에 따라서 이제 뭔가를 판단하고 하잖아요. 근데 저는 오늘 60분 정도 제 스토리를 말씀드리겠지만 성격이 정반대예요. 보여지는 이미지, 영어방이라든지 뭐 이런 뭔가 이런 외향적인 느낌보다는 정반대인 아주 내성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한 절반 정도는 내성적인 분이겠죠. 근데 그 중에서도 상위 1% 안에 드는 내성적인 성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그런 얘기하면 또 나가니까 또 그런 얘기 하겠지. 좀 적당히 내성적이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뭐 말도 보니까 뭐 이렇게 못하진 않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거는 제 스토리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그나마 당당하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보통의 강의나 다른 걸 하더라도 저는 여전히 쉽지 않더라고요. 저는 PPT를 준비했는데 저희 그룹은 제가 제일 나이가 많습니다. 제일 나이가 많고요. 제가 이걸 이제 괜찮으니까 이쪽에서 할게요. 보면서 네, 제가 제일 나이가 많고 보통 20대 중반에서 이제 나이가 좀 있다 싶으면 30대 초반이에요. 네, 그런 그룹을 끌고 있다 보니까 이제 게스트 스피커로 갈 때 이제 저희 업라인 스폰서 사장님이 젊은 이제 리더들은 이제 PPT를 준비해야 된다 해가지고 제가 PPT를 좀 준비해 왔고요. 네, 첫 장은 제가 강원도 동해 이제 시골 마을 출신이에요. 그래서 저희 부모님과 형하고 이제 같이 찍었던 사진이고요. 요거 한 장 사진만 딱 보면은 알 수 있는 제 성격이 나옵니다. 일단은 사진을 찍을 때 웃지 않았죠. 그리고 둘째로서 굉장히 고집이 세요. 보통 둘째가 고집이 센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 장남은 뭘 안 해도 물려받잖아요. 뭘 사주고 하잖아요. 근데 둘째는 뭘 하지 않으면 때를 쓰지 않으면 절대 안 됩니다. 네, 그런 스토리들도 이제 저희 아메이 스토리에 좀 녹아들어 있는데요. 저는 그냥 뭐 시골 마을이다 보니까 뭐 학원도 뭐 많이 안 다녔고 거의 안 다녔고 학교집 하면서 그냥 어머니하고 이제 뭐 산로 들로 해가지고 그렇게 지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다가 제가 내성적이라 그랬잖아요. 전 유치원을 딱 갔는데 너무 싫은 거예요. 율동을 너무 많이 시키는 거예요. 노래도 시키고 어른들도 막 이제 명절 때 모으면 막 시키잖아요. 그게 너무 싫은 거예요. 어렸을 때도 그게 너무 싫을 정도면 얼마나 내성적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수학여행이나 뭐 소풍 가면 뭘 시키잖아요. 그게 너무 싫은 거예요. 사실 제가 지금 이제 게스트로 여기 왔는데 1시간 전만 해도 이제 저희 그룹에 체육 행사가 있어서 체육 행사를 했어요. 근데 저는 이제 여성 리더분들하고 있잖아요. 같이 이제 뭐 까먹으면서 이제 그냥 있지 남성분들 막 축구할 때 안 뛰어요 저는. 그런 성격인데 중학교 때는 이런 적이 있어요. 오늘 혹시 몇 시칠이죠? 27일이죠. 7번 일어나서 읽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보통 하잖아요, 그죠? 근데 너무 떨리는 거예요. 제가 47번인데. 그래가지고 조퇴를 한 적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 얼마나 내성적인지 아시겠죠. 근데 어쨌든
삶 자체는 굉장히 평범했던 것 같아요. 시골에서 초중 고등학교 이렇게 나왔고 했는데 중학교 때 친구들이 이제 본의 아니게 착하긴 굉장히 착한데 뭔가 이렇게 뭐 자전거 있으면 좀 남의 거 좀 자기 것처럼 타고 뭐 이런 친구들 있잖아요. 그리고 오토바이도 뭐 킥박스라고 하나요? 이제 뭐 텍트 같은 이 작은 CC의 오토바이도 좀 하면 이렇게 본인 걸로 해가지고 타고 다니고 이런 친구들하고 좀 몰려 다녔습니다. 근데 친하게 이제 하고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성적은 별로 좋지 않았겠죠. 심지어 학원도 안 다녔기 때문에 알파벳을 정규 교육 과정인 중학교 1학년 때 처음 배웠어요. 네, 그렇게 생활하고 있었는데 중3에서 고1 올라가기 직전에 저희 아버지가 처음으로 성적에 대해서 막 이런저런 혼을 내시더라고요. 단 한 번도 성적에 대해서 뭐라고 잔소리 하신 적이 없는데 너 이렇게 살다가 어떻게 할 거냐, 고등학교는 갈 수 있냐, 뭐 이렇게 여러 가지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듣고 울기도 했지만 그냥 고집이 있으니까 그러면 내가 3개월 뒤에 이제 시험 보고 고등학교 올라가는데 그 당시에는 시험을 봤거든요. 장학생으로 가겠다. 이제 제가 원하고자 하는 이제 고등학교가 뭐냐면 일반에서 10반까지 있어요. 근데 1등에서 45등까지 이제 있고요. 또 46등부터 이렇게 이제 반이 나누어져요. 이거 시골은 보통 그렇게 안 하면 강원도 동해라는 시골 마을에서 대관령을 넘기 힘듭니다. 예, 그래서 10개 반 중에 1개 반에 아예 몰빵을 해주는 거예요. 예, 당연히 그렇겠죠. 뭐 학원 시설이 잘 안 돼 있으니까 이 그나마 좀 공부 잘하는 애들 뭐 해가지고 엄청나게 지원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가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그럼 일단은 질러버린 거죠. 그때 이제 제 성격이 나오는데 그래서 공부 잘하는 친구들이 어떻게 하나 이걸 지켜봤어요. 왜냐하면 저는 여태까지 공부를 집중적으로 한 적이 없기 때문에 3개월 동안에 어쨌든 공부 잘하는 그 애들 수준으로 끌어올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을 하다가 그 친구들이 푸는 교과서 그 문제집 있죠. 그거를 서점에 가서 한 10몇 권을 다 샀어요. 사가지고 3개월 동안 미친 듯이 풉니다. 잘 몰라도 그냥 외우거나 풀거나 이렇게 하면 어쨌든 풀잖아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됐을까요? 예, 장학생으로 다행히 올라갔어요. 예. 근데 안타깝게도 중학교 때 같이 이제 친했던 친구들 있잖아요. 그 친구들은 이제 고등학교를 못 가거나 아니면 상고나 공고 쪽으로 많이 갔거든요. 그래서 저 혼자 그 인문계 고등학교를 간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내성적인 성격상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일단 1등에서 45등에 있는 그 친구들은 초중학교까지 다 계속 공부를 잘했던 친구들이에요. 당연히 그러겠죠. 여러 중학교에서 그렇게 모아서 고등학교를 이렇게 배치를 했으니까. 거기다가 내성적이니까 이 친구들하고 어떻게 친해지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한 몇 개월 지나니까 저같이 내성적인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 친구들하고 친해졌어요. 다행히도. 그 친구들은 워낙 원래부터 공부를 잘했던 친구지만 어쨌든 성격이 비슷한 나머지 제가 친해졌고 우리 이제 고등학교 때 별명 같은 게 있잖아요. 그 4명을 가지고 뭐라 그랬냐면 침묵의 도가니라 그랬어요. 4명의 남자애들이 이제 몰려 다니는데도 불구하고 말이 없으니까 예, 그렇게 불릴 정도로 했었는데 그 친구들이 가고자 하는 대학교가 거의 비슷했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사실 친인척도 대학교 간 사람이 별로 없어서 근처에는 또 이제 좋은 대학교가 없잖아요. 뭔가 구경을 해야 가봐야 이 대학교 좋겠다. 연세대학교 가고 싶다. 고려대학교 가고 싶다. 이렇게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안 돼 있어가지고 그냥 친구가 좋아하는 그런 학교들이 있다 보니까 나도 같이 가볼까?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어딜 갔냐면 네, 이거는 제가 아닙니다. 네, 착각하시는 분들이 간혹가다 있어요. 네, 난시가 있으신 분들은 그럴 수 있는데 이게 저고요. 그리고 그 4명입니다. 예, 한 반에 이 4명이 사관학교로 가요. 그래서 2명은 해군사관학교로 갔고요. 그리고 2명이 공군사관학교로 갔거든요. 저도 이제 안 보일 수 있잖아요. 제가 오른쪽에 있습니다. 근데 살이 너무 이제 쪄가지고 모르실 수 있는데 여기에 가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다양한 활동을 하죠. 근데 저는 처음에 친구 때문에 정보도 없이 그때는 인터넷도 잘 안 됐으니까 그냥 좋아서 갔는데 제복 입으면 멋있다라는 그런 느낌으로 갔는데 가보니까 졸업하면 군 장교를 해야 되더라고요. 군인을 해야 되더라고요. 그거 당연한 거잖아요. 제 입장에서는 굉장히 청천벽력 같은 일입니다. 직장으로서 평생 30년 동안 군복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제 성격상
학교도 발표시키니까 조퇴를 했던 사람인데 너무 힘든 거예요. 예. 그러면 지금 성격이 바뀌었느냐? 안 바뀌었습니다. 사관학교 가서 뭐 여러 가지 발표도 시키고 그런 일이 되게 많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그 부분은 되게 힘들었던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학교 생활을 이렇게 하는 모습이고요. 내무 생활도 하고요. 여기는 일반 대학교의 전공을 그대로 합니다. 심지어 공부를 더 힘들게 시키면 시켰지 이제 여유 있게 이렇게 시키진 않아요. 그래서 저는 항공우주공학과를 전공했고요. 보통 230명 정도 저희는 이제 한 학년단 뽑아서 이제 교육을 시켰는데 한 40명이 이제 학교를 그만두고 나갔어요. 성적 학고 맞으면 학교 퇴학입니다. 예. 그래서 바로 24시간 안에 짐 이제 싸가지고 나가야 돼요. 그렇게 해서 한 40명을 이제 내보냈거든요. 근데 그렇게 힘든 학교 생활도 있었는데 여기 보시면 이게 등교하는 모습이에요. 예. 대학생들이 보통 어떻게 등교하죠? 일단 등교도 잘 안 하죠. 예, 일단은 뭐 9시면은 10시, 11시, 12시 넘어서 이제 마음대로 가는 거죠.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저희는 절대 빠지면 안 돼요. 고등학교 수업처럼 빠지면 또 퇴교. 뭐 이렇게 되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아침에 똑같이 군인처럼 군인이니까요. 6시에 점호해서 일어나서 씻고 밥 먹고 운동하고 뭐 여러 가지 다 하고 나서 8시에 딱 이제 모이는데 30분 동안 이제 정렬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1학년부터 2학년 이렇게 차근차근 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다 모이면 한 30분 걸려요. 그리고 난 다음에 군악대가 군악을 울리면서 이제 가는 거예요. 학교를. 절차가 굉장히 복잡하죠. 그냥 학교 가면 되는 건데 근데 놀랍게도 학교까지 거리가 50m입니다. 네. 30분 기다렸는데 그래도 한 1, 2km 가면 그나마 좀 억울하지도 않잖아요. 근데 50m 가려고 이렇게 4년을 합니다. 예. 제가 왜 이걸 말씀드리고 싶냐면 살면서 합리적인 거 있고 불합리한 게 있을 거예요. 불합리한 건 이해가 잘 안 된다는 얘기겠죠. 그래도 해야 되는 게 많겠죠. 그러면 육아하시면서 직장 다니면서 그냥 학교 다니면서 여러 가지 군 생활도 하면서 그런 합리적인 게 맞나요? 아니면 불합리한 게 맞나요? 네. 저는 4년 동안 이 행동을 했잖아요. 근데 학교 생활하면서 이런 비슷한 것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1000가지, 2000가지가 넘습니다. 셀래야 셀 수가 없어요. 이해가 안 되는데 해야 되는 것들. 그죠? 근데 그걸 4년을 해보니까 아메이는 너무 쉬운 거예요. 네. 보통 아메이 스폰서 사장님이 도와주려고 하는 말씀이 다 이해가 되나요? 이거 하면은 SP가, 이거 하면 루비가, 이거 하면 다이아몬드 갈 수 있어. 근데 속으로는 다른 생각하죠. 그건 난 못해. 이해도 안 되고 그게 이렇게 된다고? 말도 안 되는 거지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저는 이 사업이 쉬웠던 이유는 지금도 쉬운 이유는 뭐냐면 이 말도 안 되는 걸 4년 동안 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거에 1000분의 1도 안 되는 이해도만 가지면 아메이는 다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심지어 이해 안 되는 영역이 조금이라도 있더라도 그냥 스폰서 사장님은 나를 성공시키고자 하시는 말씀이니까 그냥 하면 되겠지. 이런 것도 그냥 하는데 뭐 이치에 닿는 어느 정도의 조금 이해 안 되는 얘기들은 그냥 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하고 저는 아메이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제가 남은 한 40-50분 동안 지극히 더 제 개인적인 얘기를 드릴 건데 저는 지극히 개인적인 얘기를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너는 그럴 수 있고 넌 개인적으로는 그럴 수 있네 라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여기 계신 분들도 지극히 개인적인 스토리를 가지고 계실 거예요. 20대는 20대 나름대로 그리고 40, 50대는 40, 50대 나름대로. 근데 저는 그 스토리 그리고 지극히 개인적인 것들이 사업하는데 너무 도움이 됐어요. 너무 도움이 됐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 도움이 되는 스스로 가진 장점을 캐치를 잘 못하시더라고요. 심지어 단점조차도 저는 굉장히 사업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됐거든요. 그게 어디에서 발현이 됐는지는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래서 이렇게 훈련도 많이 합니다. 네. 공수훈련 아시죠? 낙하산 타고 이제 뛰어내리는 것도 하고 백령도에 가서 그 수색대 아시나요? 백령도의 해병대 수색대가 훈련 중에 가장 힘들다는 훈련을 합니다. 거기에서 직접 또 훈련도 받고요. 그리고 요 사진은 이제 그냥 노는 이제 수영하는 사진이 아니고요. 해양 훈련이라고 해서 전투기 조종사가 되는 이제 저희 양성소잖아요. 학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전투기 조종사가 되기 위한
최적의 교육을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생환훈련이라고 해서 조종사가 이제 긴급 상황 시에 낙하산을 타고 딱 떨어지면 어디에 떨어질까요? 바다 아니면 산에 떨어집니다. 그죠? 산이나 들로 떨어지는데 바다에 떨어질 걸 대비해서 수영 훈련을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보트 타고 한 1, 2km 가요. 그리고 살아서 그냥 수영해서 오면 됩니다. 네. 그게 오전 훈련이고요. 그 다음에 점심 먹고 오후 훈련 똑같이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한 2주 동안을 이제 대천 해수욕장 가서 이제 훈련을 하는 거죠. 사실 바다 수영 1, 2km면 굉장히 힘듭니다. 예, 그렇게 해가지고 사실 제가 지금은 살이 많이 쪘는데 이때는 제가 더 많이 먹었어요. 한 2, 3배를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워낙 운동량이나 훈련량이 많다 보니까 찔래야 찔 수도 없죠. 예, 그랬던 거고. 그리고 여기 사진에는 없는데 만약에 그럼 산에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도 훈련이 따로 있는데 산에 2박 3일 동안 풀어놔요. 그리고 이제 지도 하나, 그리고 낙하산, 이제 어차피 떨어졌을 때 낙하산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 재료만 주고 어디에서 어디까지 살아 돌아오라 이렇게 딱 이제 명령을 주는 거죠. 그러면 저희가 낙하산을 가지고 정수기도 만들어서 먹어요. 예, 예. 그리고 나물 채취하는 법도 이제 알아서, 왜냐면 어쨌든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2박 3일을 훈련 기간에 주긴 했지만 실제로 떨어졌을 때 일주일이든 10일이든 한 달이든 걸릴 수 있잖아요. 그리고 또 먹을 게 없으면 먹으라고 준 게 뭐냐면 살아있는 토끼하고 닭을 줍니다. 네, 그걸 알아서 이제 살생을 해서 먹어야 돼요. 구워 먹어야 돼요. 그것도 라이터를 주는 게 아니라서 이제 불도 따로 피워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하는데 서울에서 온 이제 친구들 있잖아요. 같은 연배고 동기인데 저한테 닭을 주는 거예요. 토끼를 주는 거예요. 너무 불쌍하대요. 먹고는 싶은데 너무 불쌍하대요. 근데 저는 시골에서 왔다고, 시골에서 온 80년대생이 그 닭을 잡아왔을까요? 근데 잘 잡히더라고요. 이상해요. 저도 이미지가 제 스스로가, 그래서 나는 시골에서 왔으니까 내가 잡을 수 있어야지 이런 생각을 했나 봐요. 그래서 이렇게 딱 잡아도 먹고 했고요. 그리고 이제 동아리 활동 많이 하셨죠, 대학교 때. 근데 저희는 자유롭게 이제 하는 거는 없고요. 그냥 1년에 한 번씩 해서 이제 그 특별 활동이라는 것을 합니다. 그래서 시골에서 온 선배가 시골에서 온 후배를 잘 챙겨주는데 불쌍하니까.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너는 1년마다 이제 특별 활동하는 거 돈 안 되는 거 하지 말라고. 바둑반, 기타반, 밖에 나가서 돈 얼마 안 들여서 할 수 있는 거 하지 말고 비싼 거 하래요. 왜냐하면 어차피 다 공짜니까 비싼 거 하래. 그래서 스킨스쿠버 1년 하고 또 2년 동안은 이렇게 패러글라이딩을 합니다. 보면은 요게 개인당 하나씩 지급이 돼요. 왜냐하면 몸무게가 다르기 때문에 몸무게에 딱 맞춰서 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홍지훈 딱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여기 산에 올라가서 이제 뛰어내려서 여기 착지하는 건데 저희는 특이하게도 교관님이 같이 안 탑니다. 보통은 교관님이 같이 타죠. 근데 교관님이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거의 탑 클래스의 교수님이고 이 자격증 자체를 발급해 주시는 분이에요. 네, 그래가지고 저희가 자격증 같은 건 다 받고 혼자서 가서 뛰어내려서 떨어지는 거죠. 근데 놀랍게도 여기도 학교고요, 여기도 학교예요. 한 학교 안에서 이게 다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항공에 정말 특화된 학교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3, 4학년이 되면 몸을 만듭니다. 네, 이게 4학년 때 찍은 사진이고요. 학점에 들어가 있어요. 보통 18학점, 뭐 19학점 이렇게 있잖아요. 저희는 21학점이고 1.5학점으로 학점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학기 시작 전에 몸을 딱 찍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이제 사진을 찍어요. 그걸로 점수를 매기는 거예요. 근데 지금 어떻게 뭐 하고 있죠? 바디키 하고 있죠. 바디키는 인바디로 합니다. 인바디가 전체적으로 제기에는 가장 좋은 수단이긴 한데 더 좋은 수단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눈바디예요. 네, 진짜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체지방이 빠지는 걸 제대로 측정할 수 있는 건 눈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내가 체지방이 잘 빠졌나 안 빠졌나 잘 보려면 여기에 있는 살 있죠. 요 살을 한번 보세요. 그냥 얼굴이 먼저 빠질 수 있는 사람이 또 있기 때문에 사람의 특성은 다를 수 있어요. 근데 요 살은 이제 체지방이 많이 빠지면 확실히 없어집니다. 네, 그래서 샤워하고 보통 몸무게를 재잖아요. 몸무게를 재지 마시고요. 그냥 딱 이제 여기 있는 살을 보세요. 그러면은 아, 체지방이 잘 빠지고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또 하고요. 근데 왜 이렇게 이제 운동을 학점에 집어넣었을까요? 이게 특성이 있는데 전투기 조종사는 막 기동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몸무게의 9배까지 견뎌야 돼요. 네. 그러면 머리가 만약에 9kg라고 해요. 그러면 9배면 81kg를 목이 버텨야 되는 거예요. 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목도 두꺼워야 되고요. 몸도 두꺼워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기절을 합니다. 근데 그 빠른 전투기 안에서 기절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단 1초만 기절을 해도 큰 대형 사고가 나죠. 그래서 이렇게 키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학교 내에도 이런 헬스장이 한 15군데가 있어요. 네, 그냥 무조건 운동하는 겁니다. 3, 4학년 되면 계속 운동을 하는 거예요. 일단 조종사가 되기 위해서는 몸이 근간이 돼야 되니까. 그렇게 했던 기억이 나고요. 그래서 이제 졸업과 동시에 2년 반 정도의 전투기 조종사 훈련을 받습니다. 쉬울까요? 쉽지 않겠죠. 굉장히 어려운 이제 환경에서 이제 하는데 한 6개월 정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륙도 하고 착륙도 하고 어느 정도 이제 기동도 하고 했는데 너무 힘들더라고요. 뭐가 힘들었냐면 제 결격 사유가 그때 이제 좀 하나 두 개씩 이제 발견이 됐는데, 일단 제가 기계치였어요. 단추가 엄청 많은데 혼란스럽더라고요. 이게 웃을 일이지만 저는 되게 심한 그거였거든요. 두 번째는 뭐였냐면 제가 방향치였어요. 더 심각하죠. 내비게이션 없습니다. 방향 그 고도계하고 방향계 이렇게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저 측정해서 가야 되는데 밑에 있는 걸 다 외워야 돼요. 근데 방향치들은 그냥 방향을 잘 몰라서가 아니라 잘 못 외워요. 어떤 건물 어디 있는 거 잘 몰라요. 그렇지 않나요? 방향치들 특징이 뭐냐면 주변 건물이나 이런 걸 좀 외우면 찾아가기 쉬운데 그걸 잘 못 외워요. 그래서 저도 이제 딱 가면서 한 360도 돌았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래서 생각했죠. 이러다 북한 가겠는데? 이러다가 이제 내가 뭐 적성에 맞든 안 맞든 조종사라는 직업은 되게 좋으니까 열심히 하면 되겠는데, 이건 국민들을 위해서도 이게 안 되겠다. 큰일 나겠다 이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런 와중에 정말 결격사유가 뭐가 있었냐면 제 성격. 내성적인 성격이 아무리 사관학교 교육을 잘 받았다 하더라도 안 바뀌더라고요. 쿵쾅쿵쾅 거리는 거예요. 발표나 뭐 이런 거 있을 때. 그래서 아침마다 교관분이 와서 브리핑을 합니다. 이렇게 딱 이런 자리에서 한 몇십 명 있는 데서 어제 그 숙제 냈던 걸 시켜요. 그러면 다 영어로 절차가 돼 있죠. 예를 들어서 엔진 꺼졌을 때 절차 딱 하면서 이제 시켜요. 그러면 영어로 막 크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이제 한숨 이제 끝나고 또 훈련을 받으러 가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너무 두려워서 새벽 3, 4시까지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걸 6개월 이상 하니까 미치겠는 거죠. 그래서 이 성격을 조금 어떻게 좀 완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라고 생각해서 찾아보니까 강남에 유명한 한의원에 두근거림 완화 뭐 이런 거 써 있는 거 있죠. 그거를 찾아갔어요. 저는 비장하게 찾아갔습니다. 찾아가 보니까 확신에 찬 어조로 이거 3개월 정도 먹으면 괜찮으신대요. 너무 신기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보약같이 지어주더라고요. 그래서 3개월치 하니까 180만 원이었어요. 지금 아무도 몰래 먹었죠. 왜냐면 이제 이거 그냥 좋은 거다라고 먹지, 이거 내가 지금 상황이 이래서 해가지고 친구한테 알릴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3개월 먹었는데 괜찮아졌을까요? 1도 안 괜찮아지더라고요. 지금 그런 거 이제 찾아보는 분들은 절대 드시지 마시고요. 전혀 상관없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그렇게 되니까 이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저는 그만둡니다. 너무 아깝죠. 4년 동안 그렇게 고생을 하고 사실 2년 반 정도 해서 합격을 하면 우리나라에서 여전히 상위 1%의 직업입니다. 그죠? 그리고 15년 정도 지나면 민항기 조종사가 됩니다. 왜냐하면 의무복무가 15년이기 때문에 대한항공이든 뭐 아시아나든 그 고급 인력을 데리고 가려고 부대에 와서 홍보를 해요. 심지어 100% 채용입니다. 100% 채용이에요. 그리고 채용이 되면 보통 소득이 1억에서 뭐 1억 5천 이상 되죠. 기본적으로 이제 소득도 괜찮은 직업인데 저는 적성에 안 맞으니까 이건 절대 못하겠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아무리 좋은 직업이라도 나는 못하겠다. 성격이 안 좋아서. 그래서 그만둡니다. 그때 기분이 어떨까요? 25세 나이입니다. 열심히 살았고요. 너무 안 좋았습니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20대 중반의 나이에 이렇게 너무 이제 멘탈적으로 힘들었는데 앞으로 남은 70평생은 내가 좀 괜찮은 일을 해야겠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일이든 뭐든 내 스타일을 구겨놓지 말고 좀 내 스타일대로 살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이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지금 그렇게 사시는 분 있나요? 뭐 다 아이 낳았으면 이렇게 해서 키워야 되는 거고 뭐 해야 되는 거고 다 나이 때마다 남들의 시선에 맞춰서 살고 계신 분들이 대부분이겠죠. 저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짧지만 20여 년 동안 살아보니까 남는 게 없더라고요. 남는 게. 예. 남들은 뭐 대학교 잘 갔다 아니면 직장 괜찮다 뭐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그때만 기분이 좋지 어쨌든 평생 내가 나를 느끼면서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럴 때 너무 힘들겠더라고요. 그래서 70년을 시뮬레이션 해보니까 이건 아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아예 그 전략을 폐기 처분했습니다. 그리고 내 행복을 위해서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나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를 고민하게 돼요. 보통 여행을 가면서 이런 걸 깨닫는데 저는 여행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 책을 한 100권을 1년에 100권씩 읽으면서 알게 돼요. 아, 나라는 사람은 성공과 꿈을 위해서 향해서 가는 사람이 아니고 제 스타일상 안정과 힐링을 추구하는 사람이다 라는 걸 딱 인정을 해요. 그거 사실 10분만 고민해도 답 나오죠. 근데 답을 알고 있다고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저도 지금 다이어트를 하고 있는데 10년 동안 살이 쪄가지고 다이어트 해야겠다는 생각은 너무 많이 들었어요. 근데 최근 2개월 동안 미친 듯이 다이어트를 한 이유는 뭐냐면 다이아몬드가 돼서 이렇게 강의도 하고 게스트로 하는데 너무 창피하더라고요. 그럼 그전에는 안 창피했냐? 그냥 정도껏 창피했어요. 그냥 나를 흔들 정도로 창피하니까 하게 되더라고요. 뭐든지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책 안 읽어도 됩니다. 책 그렇게 많이 안 읽어도 나라는 사람은 안정과 힐링을 추구하는 사람이네 라고 알 수 있는데 그렇게 다 많은 노력을 해서 알아낸 안정과 힐링을 위한 사람이네 라는 그걸 하는 순간은 완전 다른 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 반드시 이렇게 살려면 뭔가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으로 완전 바뀝니다. 네, 알고 있더라도 완전 바뀌는 건 또 틀린 문제잖아요. 그렇게 바뀌어서 했던 일이 뭐냐면 29, 30 정도 됐을 때 한 5년 정도 지났을 때 월 200만 원 정도의 인세 소득이 있으면 내가 이 정말 적성에 안 맞는 직장을 그만둬도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아메이를 전혀 몰랐을 때. 그래서 200만 원이 매달 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럼 또 어떻게 해야 돼요? 재테크 관련된 서적을 또 사가지고 독학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29, 30에 200만 원의 인세를 목표로 가열차게 재테크 공부를 해서 제가 재테크 자산 설계 이런 걸 해요. 전혀 제 분야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미친 듯이 합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부대 내에서는 되게 유명했어요. 자산 설계도 해주고 또 삼겹살 얻어먹으면서 이렇게 펀드 들어라 주식해라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사람으로 유명했어요. 근데 그 친구들한테 1억을 가지고 10억을 만들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무조건 월 50만 원이라도 인세를 만들어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돈이 많은 건 별로 안 중요하겠더라고요. 많은 사람은 더 많으려고 대기 소금물 먹듯이 계속 이제 노력을 하는 인생으로 끝나는 거예요. 근데 인세가 있는 인생은 굉장히 여유롭게 내 삶을 지켜가면서 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29의 나이에 200만 원이 계속 나오면 너무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그렇게 해서 가열차게 인세 전도사 역할을 하면서도 제 스스로 인세를 구축합니다. 그렇게 해서 4년이 정도 됐을 때 꽤 괜찮은 인세가 나왔었어요. 근데 이제 1년 남았잖아요. 근데 왜 5년으로 잡았을까요? 저희 사관학교는 의무 복무가 10년입니다. 10년인데 5년 차에 전역할 기회를 한 번 줘요. 왜 10년이냐면 한 명을 키우는데 공짜로 2억 정도가 들거든요. 국민의 세금으로 받은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의무 복무가 길어요. 근데 5년 차에 이제 기회가 주니까 저는 5년을 딱 계획했던 거예요. 그렇게 해서 4년 동안 이제 가열차게 했을 때 결과가 나쁘지 않았어요. 나쁘지 않았는데 그때 또 다른 귀인이 옵니다. 귀인이 와요. 제 친구가 와서 아메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때 딱 아메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아메이를 어떻게 얘기하냐면 자기가 여자친구가 아메이를 이제 한다길래 반대하려고 미팅에 갔는데 들어보니까 너무 괜찮은 거예요. 그리고 인세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내 생각이 나서 왔대요. 그러니까 미팅 처음 듣고 처음으로 저한테 알린 거예요. 그럼 저는 어떻게 딱 들릴까요? 처음 듣고 그 들뜬 기분으로만 얘기하니까 팩트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친구는 제가 인세 얘기를 4년 동안 얘기했는데 귓등으로 들었던 친구예요. 그런 친구가 얘기하니까 확실히 이건 돈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아메이가 뭔지 모르겠지만 뭔가 사람을 만나서 해야 되는 거면 내 성격상 너무 안 맞는다. 그래서 저는 아예 귓등으로 듣고 너나 잘해라, 너나 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뜨문뜨문 한 달에 한두 번씩 꼭 와서 또 아메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마다 저는 진짜 가열차게 반대를 했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1년이 지났을 때 딱 5년이 됐죠. 인세가 200만 원이 나와야지 제가 직장을 그만둘 수 있잖아요. 얼마가 나왔을까요? 1년에 600만 원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래도 적진 않죠. 그러면 보통 두세 달치 월급이에요. 근데 두세 달치 월급 나온다고 직장을 그만두기에는 제가 용기가 없었어요. 그래서 너무 시리에 빠져 있었어요. 왜 그럴까요? 여기 남자분들 많으신데 내일이 전역하는 날이에요. 제대하는 날이에요. 근데 국방부 정책이 바뀌어서 2년 더 하래요. 꿈에서 한 번씩은 꿔보셨죠? 저는 그게 현실로 일어난 거예요. 5년 정도를 준비하면 인세가 200 나와서 전역할 수 있을 거라고 가열차게 열심히 했는데 인세가 그 정도는 안 되기 때문에 5년을 더 해야 되는 거예요. 너무 슬펐죠. 너무 슬프고 솔직히 말해서 빡치기도 하고 막 이런 좌절감이 있는데 그 친구가 또 찾아옵니다. 근데 안 좋은 상황일 때 그 친구가 찾아오니까 더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막 화를 내면서도 막 그래서 너 지금 얼마 버는데 물어본 거예요. 그때가 그 친구가 사업한 지 1년이 딱 안 됐을 때예요. 그래서 그 친구가 뭐라 그랬냐면 이번 달에 SP가 된대요. 저는 SP가 뭔지 어떻게 알아요? 대충 들었는데. 근데 150만 원이 나온다. 150만 원? 네가?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남들은 아메이 150만 원 대단하다고 생각 안 하죠. 근데 저는 인세 150만 원이기 때문에 대단하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한테 그거 진짜 인세 맞냐고 물어봤어요. 근데 맞대요. 근데 저는 맞다고 하더라도 믿는 스타일이 아니거든요. 제가 다 찾아봐야 되니까. 그래서 미팅에 직접 제 발로 제가 찾아가겠다고 하고 갑니다. 가서 상위 업라인 스폰서의 홈미팅하는 곳에 가서 사업 설명을 들어요. 듣지 말아야 될 걸 들은 거죠. 안 들었으면 안 했을 텐데 딱 들어보니까 이게 명백히 인세가 될 수밖에 없는 내용이더라고요. 제품은 한 번도 안 써보고 어떻게 보면 가입도 안 했는데 들어보니까 마케팅 들어보니까 이건 완전히 인세다. 왜냐하면 제가 인세를 구축하기 위해서 했던 주식 투자나 펀드나 이게 다 같은 맥락이에요. 그 회사들이 대부분 아메이와 닮아 있는 회사거든요. 그런 회사들이 인세가 잘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회사를 끼고 마케팅을 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네트워크를 할 수 있는 이 사업은 더욱더 잘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너무 억울한 감정도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친구가 제대로만 전달했다면 내가 1년 전에 이걸 같이 했으면 얼마예요? 대략 둘이 합치면 200만 원이에요. 그러면 직장 그만둘 수 있었잖아요. 근데 원망도 하지만 그 원망해서 되겠어요? 안 되겠죠. 그래서 완전 그때 뚜껑이 날라가서 첫 사업 설명 듣고 미친 듯이 지금까지 사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사업 진행한 얘기를 좀 드릴 건데요. 아메이의 비전을 확 봤을 때 어떤 행동을 하셨나요? 주변에 제품도 얘기하고 사업도 많이 얘기하셨을 겁니다. 저 역시 그랬는데요. 처음에는 일단은 캐시백이 나올까 그리고 제품이 괜찮을까를 어느 정도 확인을 해봐야 되니까 제가 3월 27일인가 가입을 해서 바로 3%를 합니다. 한 30여만 원어치를 사서 집에 원룸에 이제 총각이었으니까 혼자 살았었는데 거기 있는 제품을 다 바꿔요. 바꿔봤자 얼마 안 되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써보니까 제품도 나쁘지 않네 라는 생각으로 쓰고 3%가 됐고요. 그 다음에 했던 행동이 뭐냐면 어머니한테 찾아갑니다. 한 30여만 원어치를 사서 선물로 사들고 가요. 지금도 어머니는 강원도 동해 사시거든요. 근데 가서 어머니 이거 선물이니까 써보세요 한 거예요. 근데 다들 집에 어느 정도 있잖아요. 치약부터 해서 다 있잖아요. 그래서 원래 있던 설땡땡 화장품 그리고 뭐 치약 칫솔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를 마대자루에 다 버려요. 네. 그때 왜 그런 용기가 생겼는지 모르겠지만 아니 선물 줘봤자 어차피 다 떨어지면 쓸 것 같은데 그냥 아예 바로 쓸 수 있게끔 다 버립니다. 버리고 어머니한테 쓰라 그래요. 근데 어머니는 놀란 거 반, 기분 좋은 거 반 해서 씁니다. 거기 뉴트리라이트도 이제 추가로 선물 드렸는데 2주 이제 그러고 나서 제가 용인에서 근무했을 때 용인으로 딱 와서 2주 동안 지냈었는데 어머니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어머니가 먼저 전화를 잘 안 하시거든요. 근데 전화해서 뭐라고 하냐면
야, 더블 X를 한 10일, 20일, 이제 10일 정도 먹었는데 머리 편두통이 20년 동안 있었거든요. 그리고 관절염이 한 20년 동안 있었어요. 근데 이게 조금 더 아프더만 나중에는 씻은 듯이 나은 말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더블 X를 먹어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더블 X가 진짜 좋나 보다 이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기분이 좋잖아요. 그래서 바꿔드리지 않은 나머지 제품들도 한 번에 또 사서 갑니다. 동해를 가요. 가서 그때는 어머니가 어떻게 봤을까요? 같은 선물이라도 이제 좀 다르잖아요, 느낌이. 그래서 표정이 좀 안 좋아지시면서 너 뭐 하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네. 이걸 오픈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여러 가지 생각이 난 거예요. 오픈하려고 한 건 아닌데 제품 바꿔드리려고 한 건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근데 어차피 이렇게 된 거 내가 자주 올 수도 없는데 그냥 오픈하자 해서 나 사업합니다. 아메이 사업하고요. 아메이 사업이 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사업 설명을 해드려요. 저도 사업한 지 3주도 안 됐기 때문에 설명 잘 못했겠죠. 그리고 어머니한테 하는 건, 가족한테 하는 건 설명이 잘 안 돼요. 그래서 그 느낌만 딱 전달한 거죠. 근데 어머니가 표정이 별로 안 좋았었잖아요. 근데 더 안 좋아지시더라고요. 네, 정말 사기꾼 쳐다보듯이. 저는 그렇게 사고를 친 적이 없는 착한 아들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처음으로 그런 표정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렇게 했는데 그때 어머니가 어떤 사정이 있었냐면 어머니가 두 아들을 잘 키우긴 했지만 또 직장도 잘 다니고 있지만 여전히 돈이 이제 필요하기 때문에 일을 나가셨어요. 중학교 때부터 어떤 일을 하셨냐면 이런 건물을 지으면 공사장 이제 거의 다 지어지면 허드렛 일 하시는 분 있죠. 그래서 이 두건 쓰고 그 밑에는 막 못이 있고 막 이러는데 청소를 하시는 거예요. 그럼 겨울에는 엄청 춥고 여름에는 엄청 더운 환경에서 굉장히 3D 업종의 일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하면 할수록 몸이 더 편찮으신 거예요. 약값이 더 들죠 사실. 근데 그런 상황에서 그렇게 한 달을 일해봤자 150만 원 정도 못 벌었어요. 그래서 어머니한테 뭐라 그랬냐면 사업 설명 다 하고 어머니 이제 이제 일 그만두시라고. 네, 그만두시고 저랑 아메이 사업 해가지고 내가 1, 2년 안에 200만 원 만들어 드리겠다고. 그때 제가 9천 원 나왔거든요. 사업한 지 3주. 네. 어머니 표정이 더 안 좋아지시더라고요. 네. 근데 결론적으로 어떻게 됐을까요? 어머니가 바로 사업을 하고 직장을 그만두셨어요. 네. 그리고 사업을 지금도 같이 하고 계십니다. 이런 세미나도 같이 오고요. 근데 제가 설명도 대충 했고 뭐 했는데 어떻게 어머니는 직장 그만두시고 그 결단을 하셨냐라고 제가 다이아몬드 대고 또 물어봤어요. 물어보니까 그만두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눈빛이었대요. 예. 그리고 두 번째는 너는 말한 건 지키는 걸 내가 아니까 아메이 자체는 안 믿기는데 너가 믿기니까 그냥 하겠다라고 했던 거예요. 예. 그래서 실제로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어머니가 플래티넘 됐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이제 파트너 세 그룹을 제가 만들어 드려서 어머니 파트너 중에 한 그룹은 이제 또 여행을 준비하는 PT가 됐고요. 그리고 두 그룹은 제가 또 열심히 케어를 하고 후원을 해서 이제 에메랄드, 사이파이어 에메랄드를 도와주고 있어요. 네. 저는 가족 후원하는 분들 중에 어려워하시는 분들 많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저희 파트너들도 가족 후원하는 게 제일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보여주는 것만큼 그 확신을 보여주는 것만큼 좋은 후원은 없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그렇게 해서 후원을 했고요. 근데 첫 달은 그렇게 해서 3% 했고 6%를 했어요. 선물 드리고 해가지고. 근데 이제 9%도 해야 되고 12%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거 어떻게 하지? 하다가 보니까 어머니가 매출을 그 다음 달부터 엄청나게 일으키는 거예요. 보니까 저희 어머니를 좋아하는 언니 동생들이 많았거든요. 왜냐하면 맛있는 거를 잘해, 이제 요리를 잘해서 다 퍼주는 그런 스타일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따르던 분 중에 분식집 아주머니가 있었는데 분식집 아주머니가 그 지하 1층에 분식집 꽤 많이 있잖아요. 그 아주머니들한테 다 주문을 받으신 거예요. 받아가지고 수십 개의 주문을 어머니한테 그 두 번째 달에 이제 드리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키친타올이에요, 다. 네, 휴지하고 키친타올 이거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분식집은 튀김을 많이 하기 때문에 키친타올하고 그런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막상 저희 입장에서는 매출이 얼마 안 되잖아요.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일단은 한번 써보시고 보니까 이게 잘 안 찢어지는 거예요. 흡수도 너무 잘 되고 튀김하는 데는 최고인 거예요. 네,
그래서 횟집이나 분식집 이런 튀김하는 데는 엄청나게 많이 리테일이 되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아니 화장지가 이렇게 되게 좋은 거면 영양제뿐만 아니라 화장품은 엄청 좋겠네. 이 생각을 믿어버린 거예요. 실제로도 그렇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다음 달부터는 진짜 PB가 딱 좋은 뉴트리라이트라든지 화장품 제품이 너무 잘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첫 달은 제가 브랜드 체인지 3%, 그리고 선물로 두 번째 달은 6%, 그 다음에 9%, 12%, 15% 이렇게 쭉 올라갔어요. 이게 왠가 뭐 이렇게 좋지?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왜냐면 저는 사실 한 게 없잖아요. 어머니를 후원한 것밖에 없는데 어머니로부터 이렇게 매출이 너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만 딱 들으면 어머니를 결국엔 앵벌이를 했네. 그냥 어머니 이런 거 시키려고 했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만의 영역을 구축합니다. 제가 그때 당시에 용인에서 근무하고 있었고, 멀지 않은 곳이죠. 그리고 주 5일째 근무지만 당직을 4명이서 돌아가서 24시간을 썼어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바빴겠죠. 그리고 지하 벙커에서 근무를 했기 때문에 그때는 휴대폰을 반납을 하고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인터넷도 안 되고 휴대폰도 안 되니까 정말 누군가를 후원하기에 최악의 조건이었어요. 그리고 일주일에 3번 정도 이상은 회식을 하고 9시에서 10시에 퇴근했어요. 아마 그러신 분이 있을 겁니다. 내성적이어서 용인에 주변 지인도 없고, 저는 동해 사람이니까 용인에 누가 있겠어요. 서울에도 사실 친구가 없었어요. 중학교 때 친구들은 어디 있냐면 지금 다 동해에 있습니다. 동해를 지키고 있어요. 왜냐하면 평소에 하는 게 뭐죠? 뭐 오토바이 뭐 남의 거 내 거처럼 하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다 카센터하고 뭐 이래요. 동해를 다 지키고 있는데, 대학교 때 친구들은 대학교는 다 서울로 갔어요. 뭐 서울대, 연고대 이렇게 좋은 대학교를 나왔는데 다 이과다 보니까, 공과다 보니까 다 지방에 있는 공장으로 갔어요. 관리직으로. 그러다 보니까 용인에서 후원할 사람도 없고 서울에서 후원하는 사람도 별로 없는 거예요. 너무 막막했어요. 근데 사업 설명 곰곰이 딱 보니까 2명만 후원해도 사파이어고요, 3명만 후원해도 에메랄드여서 연소득이 7, 8천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땐 다이아몬드 생각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서울이든 용인이든 2, 3명은 후원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때부터 저는 사실 리테일 제품을 알려가지고 하는 거는 제가 이제 총각이기도 하고 주변에 쓸 사람도 없을 것 같으니까 엄청나게 파트너를 만들겠다는 생각으로 계속 초대를 합니다. 이런 미팅장에 계속 될 거예요. 3년 동안 그 행동을 합니다. 요즘에는 그렇게 많이 하진 않거든요. 왜냐하면 이미 나온 파트너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첫 달부터 어머니 제외하고 파트너가 생겨요. 근데 어떻게 해서 파트너가 잘 이렇게 생기냐고 이제 궁금해서 물어보는 분들이 많아요. 저는 5년 동안 한 일이 뭐였죠? 재테크하면서 인세 전도사를 한 거예요. 인세가 얼마나 인생에서 소중한지에 대해서 알려주는 걸 공짜로 5년 동안 한 거예요. 100여 명한테 알렸던 그런 경험이 있다 보니까 아메이는 그거의 끝판왕이잖아요. 그래서 술 마시면서 아니면 차 마시면서 전화하면서 인세를 엄청나게 프로모션을 하고, 그리고 그걸 할 수 있는 아주 최고의 도구가 아메이다라는 얘기를 하니까 크게 반대를 안 해요. 네, 반대를 안 합니다. 그래서 미팅장에 와서 한 5번 들으면 어때요? 보통 사업을 하죠. 그렇게 해서 파트너 한 명이 생겼습니다. 세미나도 같이 오고요. 3개월 동안 열심히 하는데 그 친구가 거절을 좀 받더니만 이거 지쳐가지고 안 하더라고요. 이게 뭐지? 싶었어요. 근데 어쨌든 안 한다고 하니까 뭐 붙잡을 수도 없고 쉽지도 않잖아요. 그래서 또 다른 친구를 또 인세 얘기하고 마케팅 전달하면서 후원을 합니다. 미팅에 초대해서 바로 두 번째로 또 파트너를 또 만들어요. 근데 그 친구도 3개월 하다가 그만두더라고요. 너무 시리에 빠졌어요. 근데 파트너는 또 잘 만들잖아요. 또 그 달에 또 만들어요. 만들어서 3개월 하니까 또 그 친구도 어머니가 반대한다고 그만두더라고요. 뭐 이렇게 나약한 놈들이 다 있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도 결국에는 9개월이 지났을 때 PB는 어머니로부터 어느 정도 나오지만 어머니 제외하고는 파트너가 한 명도 없는 거예요. 이런 세미나에 늘 누군가 같이 왔는데 같이 오는 사람이 없으니까 너무 힘이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시리에 빠져서 집에서 이렇게 쭉 이렇게 1, 2주 동안 있는데, 저기 이제 업라인 스폰서님인 이진나 다이아몬드 사장님이 저희 집에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아주 명해답을 주십니다. 3개월 하다가 그만두고 3개월 하다가 파트너가 그만두잖아요, 자꾸. 그러면 어떤 해답을 주실 수 있을까요? 여기 계신 분들은
다른 리테일을 해봐라, 아니면 다른 걸 뭔가를 해봐라 했을 텐데, 제가 잘하는 게 뭐죠? 파트너 후원하는 거잖아요. 야, 3달에 1명씩 없어지면 더 많이 만들어. 없어지는 것보다 더 많이 만들면 되는 거 아니냐, 이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너무나 당연한 얘기인데 저는 딱 머리를 때렸어요. 이건 다이어트 하는 사람한테 이런 거예요. 야식 먹고 싶죠? 그럼 야식 먹고 더 많이 뛰어 내일. 한 5시간 운동하면 되잖아.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저는 그게 너무 내리를 딱 때린 거예요. 그래서 저는 미친 듯이 똑같은 행동을 더 많이 합니다. 네, 평소에 1명씩 초대했던 거를 계속 초대하는 거예요. 심지어 이런 세미나에 7명을 초대한 적이 있어요. 네, 심지어 그때는 돈을 내고 뭔가 이제 세미나 오는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실제로 돈을 냈기 때문에 다 오는 거였잖아요. 7명까지 초대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 생각했던 게 뭐냐면, SP를 가고 PT를 가고 다이아몬드까지 갈 건데 목표를 어떻게 설정했냐면, 이 한 줄이 12명입니다. 지금 똑같은 장소에서 제가 세미나를 하니까 잘 알죠? 한 줄에 플래티늄, 2줄이면 사파이어, 3줄이면 에메랄드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6줄이면 다이아몬드. 실제로 저는 6줄 이상 돼서 다이아몬드가 됐습니다. 네. 그래서 그 친구들이 처음에는 3달 하다가 그만두고 3달 하다가 그만두는데, 3달 하다가 그만두는 건 여전해요. 여전한데 제가 더 많이 만들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더 늘어나는 이제 속도가 더 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SP가 이제 한 6개월 정도 되니까 SP가 됐는데, SP 때 제가 파트너 이제 해가지고 세미나에 오는 인원이 15명이 넘습니다. 네. 그리고 그렇게 SP가 됐는데 제 소비자는 몇 명이었을까요? 소비자 1명도 없었어요. 소비자 단 1명도 없었어요. 그냥 흔하게 이제 제가 사업을 얘기할 때 제품도 써봐, 사업 아니면 제품이라도 써봐, 이런 친구들도 없었어요. 그냥 저는 무조건 마케팅에서 제품 얘기도 안 하고 그냥 이제 초대를 한 거죠. 그렇게 해서 PT가 됐고요. 그리고 PT가 됐는데 천만이 굴러가는 거예요. 인원이 워낙 많으니까, 소비자도 없는데도. 그리고 아까 루비 되셨죠? 대단하신 겁니다. 루비핀, 어떻게 보면 리틀 다이아몬드라는 핀이잖아요, 루비핀이. 근데 놀랍게도 제가 루비가 돼요. 파트너 1명도 없는데. 이미 SP 때 6그룹이 다 만들어진 거예요. 네. 그렇게 해서 미친 듯이 후원을 했는데, 플래티늄이나 이제 이런 건 이제 제가 할 수 있는 영역은 어느 정도 됐어요. 근데 에메랄드나 다이아몬드가 되려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다들 의지가 이 좋은 사업을 가지고 미친 듯이 안 하는 거예요. 저는 미친 듯이 했던 이유는 뭐냐면, 내성적이지만 지금 있는 환경이 너무 안 좋으니까 미친 듯이 했던 거거든요. 근데 20대, 30대 제 파트너들이 대부분 20대인데 적당히 먹고 살만한가 봐요. 그냥 적당히 하더라고요. 이해가 너무 안 됐지만 그런 파트너조차도 제가 플래티늄을 만들어서 에메랄드가 돼야 되니까, 그때부터는 어떻게 했냐면 미친 듯이 같이 뜁니다. 제가 어때요? 사업 설명하고 초대하는 건 잘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장점을 그 파트너하고 같이 공유를 하는 거예요. 2대1 미팅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 파트너를 두고 제가 그 파트너가 후원하고 싶은 친구들 제가 설명을 해서 초대를 하고 이제 후원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해서 파트너 1명을 PT로 만들고 점점 키워나갔거든요. 근데 그런 과정 속에서 웃긴 게 뭐였냐면, 파트너 후원 잘한다고 생각하면 대부분 마케팅 엄청 잘 풀고 말을 잘한다고 생각해요. 근데 지금 여러분이 저를 보면 어떤 느낌이 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말을 잘 못해요. 내성적이기 때문에 더욱더 떨리기도 하고 그런 게 있어요. 여전히 2대1 후원하면 제가 좀 떨어요. 그런 게 있거든요. 근데 이 파트너가 제 사업 설명을 처음으로 들은 거잖아요. 듣고 뭐라 그랬냐면, 사장님은 사업 설명 그렇게 좀 잘 못하시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생각보다. 왜냐하면 파트너도 많고 뭔가 핀도 이제 높은데 이렇게 못하니까. 근데 후원이 됐어요, 그 친구가. 그래서 또 깜짝 놀라는 거예요. 사장님, 저는 말 그렇게 잘할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말 잘하면 그냥 잘하면 되는데, 말 못해도 확신에 찬 어조로 인세 얘기하고 마케팅 얘기하고 회사와 제품에 대한 확신으로 후원하면 누구나 후원됩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클로징, 미팅에 올 수 있게끔 엄청난 거절을 받더라도 후원을 해요. 그래서 이 친구가 뭐라 그랬냐면, 사장님 초대하면서 하는 거 보니까 이 친구랑 연이 끊길 뻔했대. 끊기는 줄 알았대요. 왜냐면 안 온다는데 계속 오게 만드니까 제가.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그 친구는 제 친구가 아니까 괜찮아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네.
어떻게 보면 되게 심플한 답변이지만 저는 그런 각오로 사업 후원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다이아몬드가 됐다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형제그룹이나 다른 사람들이 한 100명 알렸겠지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한 7년 만에 다이아몬드가 됐으니까 7년 동안 몇 명을 알렸냐면 45명을 알렸습니다. 제가 사업하고 있다는 걸 아는 사람이 45명이에요. 그 중에 제대로 사업 설명한 사람은 30여 명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거기에서 3개월 이상 미팅에 와서 사업을 한 사람 몇 명인지 아세요? 20명입니다. 45명 중에 20명이 사업을 했다고요. 잠깐 미팅장 온 게 아니라 사업을 했었어요. 그 중에 10그룹이 지금 현재 사업을 또 하고 있어요. 이 정도면 가성비 되게 좋죠. 이걸 되게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해답을 드리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어쨌든 이게 중요한 포인트니까. 뭐냐면 양에 있습니다. 거절의 양. 보통 한 파트너 한 명을 만들기 위해서 그 사람한테 거절 몇 번 받으세요? 몇 번 받으시나요? 한 5번? 네. 저는 50번 추천드립니다. 네. 근데 제가 머리형 인간 C타입이다 보니까, 분석적이다 보니까 그 명단이 다 엑셀 파일로 다 있어요. 45명이. 그리고 거절한 횟수가 다 있어요. 통계가 다 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몇 번 거절했을 때 그 사람이 미팅장에 오는지 아세요? 10번에서 20번이 제일 많아요. 50번까지 갈 필요도 없습니다. 간혹가다 50번 정도 거절했는데 미팅에 오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 별로 없어요. 그리고 그런 사람은 사업 잘해요. 거절도 능력입니다. 왜냐하면 한국 사람들은 어디 가자, 어디 보자, 뭐 나랑 뭐 이거 하자 하라는 그 거절을 잘 못해요. 거절 받는 게 우리 일이잖아요. 아메이 사업자 입장에서는. 근데 몇 번까지 거절 받을 수 있어요? 그건 계획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100번을 거절 받겠다 계획하면 100번 거절 받으면 되는 겁니다. 근데 거절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계획이 없어요. 그죠? 10번 거절하겠다. 그 10번 거절하고 난 미팅 가야지. 이 생각을 안 하잖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거절을 관련된 책에도 뭐라고 나와 있냐면 사람들이 5번 이상을 거절 못 한대요. 그 얘기는 거절 받는 것도 5번 이상 못 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누가 이길 수 있어요? 나는 계획적으로 20번을 거절 받겠다 하면 그 친구가 거절을 어느 정도 하다가 미팅장에 반드시 온다는 얘기예요. 저는 그렇게 해서 사업자를 계속 후원합니다. 근데 여전히 그걸 공식처럼 알고 있는 제 파트너도 그렇게는 안 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한번 해보시라고 저는 추천드리고 싶고요. 제가 PPT로 좀 뒤에도 준비했는데 제 파트너, 직 파트너들입니다. 그래서 홈미팅 끝나고 직으로 바로 후원했던 이제 파트너들하고 이제 사진을 찍은 거고요. 그리고 그 파트너 중에 6그룹이 플래티넘 됐겠죠. 그래서 제가 다이아몬드 됐을 거 아니에요. 그 스토리를 좀 말씀드리려고 해요. 그 중에 한 그룹이 조종사 부부, 이제 남편이 조종사고요. 그리고 와이프가 지금 사업을 합니다. 어떻게 만났냐면 용인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2달 동안 짧게 파견온 후배 조종사예요. 저는 원래 몰랐던 친구입니다. 근데 와서 2달 동안 친해진 거죠. 근데 2달 동안 제가 뭘 했냐면 이 친구를 후원할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왜냐하면 15년 동안 의무복무고 군인이기 때문에 후원하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해봤자 조종사는 후원 이제 뭐랄까 사업하기가 정말 힘든 환경이거든요. 그래서 후원 생각이 전혀 없었고 인세 얘기를 엄청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도 인세 얘기를 너무 이제 재밌게 2개월 동안 들은 거죠. 점심 먹고 맨날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마지막 회식 때 맥주 한 잔을 했어요. 그 친구랑 나랑. 어차피 헤어지면 못 볼 사람이지만 그래도 친해졌으니까. 근데 해서는 안 될 말을 술 먹고 합니다. 나 아메이 한다.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 친구도 해서는 안 될 말을 한 거예요. 나도 할래요. 현직 전투기 조종사가. 그래서 제가 말 얘기했죠. 넌 하면 안 된다. 그리고 난 널 시킬 생각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본인도 생각해보니까 이 직업으로는 할 수는 없다라는 생각을 했나 봐요. 근데 3개월 뒤에 자기가 결혼하는데 그 여자친구, 와이프한테 전달하면 너무 좋겠대요. 왜냐하면 인세가 있으면 자기가 좀 놀고 먹고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결혼하고 2개월 뒤에 자기가 전화할 테니까 와보래요. 원주로. 근데 그걸 믿을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내일 미팅장 세미나 오겠다는 친구도 못 믿는데, 그렇지 않나요? 당연히 안 믿고 있었죠. 안 믿고 열심히 이제 하다가 심지어 이 친구 결혼식 때도 저는 안 갔습니다. 왜냐면 또 사업 후원해야 되니까. 근데 그러고 5개월 지났는데 전화가 온 거예요. 진짜로 인세를 얼마나 제가
2달 동안 풀었는지 모르겠지만 그게 너무 욕심이 나서 아메이는 전혀 모르겠는데 듣고 싶대요. 그래서 여자친구랑 와이프랑 같이 카페에 옵니다. 근데 왔는데 그 와이프 표정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네, 알고 보니까 그 친구가 사업을 한 적이 없잖아요.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태우고 오면서 선배 만나러 갈 건데 거의 다 도착했을 때 아메이 사업 설명 들을 거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표정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네, 근데 저는 그 경험을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표정이 안 좋더라도 인셀을 너무 좋아하게 만들 수 있잖아요. 제 능력은. 그래서 딱 얘기했죠.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바로 사업을 한 거예요. 네,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해서 저희 어머니 첫 번째 파트너로 해서 플래티넘 됐고요. 또 내년에는 또 여행 가는 사업자로 지금 후원 중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조종사 그룹이 생긴 거예요. 네, 저기 지금 한잔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에 또 한 부부가 또 추가로 요즘에 조인됐거든요. 그래서 김포에서 제가 홈파티를 많이 합니다. 김포에 보통 조종사들이 이제 거기 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남편들은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서 연봉 1억 이상의 그 좋은 직업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그 와이프들이 왜 할까요?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데 좋아 보이는 직업도 생각보다 좋지 않은 경우가 많더라고요. 아메이는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을 수 있는데 굉장히 좋은 일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 친구들이 지금 현재 카카오 대리를 띄워요. 네. 그리고 쿠팡 그 플렉스라고 그 새벽 배송하는 거 있죠. 그것도 합니다 지금. 그리고 아이들 유치원 하면은 이제 태워주는 거 있잖아요. 그 일당 10만 원이거든요. 소풍 가면 이제 그 긴급으로 이제 운전기사가 필요하니까 그거 지금 하고 계세요. 한 명이 하고 있는 게 아니고요. 조종사들이 굉장히 많이 하고 있다고요. 왜 그럴까요? 돈 많이 주는데. 본인 개인 신상 문제든 회사의 문제든 어떤 이유가 생겨서 만약에 조종을 못 하잖아요. 그러면 기본급 300여만 원밖에 못 받는데요. 물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난 지금 200만 원 월급 받는데 300만 원이면 대단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이들의 평균 월 소득은 800 언저리 왔다 갔다 할 수 있잖아요. 800 받다가 300 받으면 생활이 됩니까? 4인 가족으로? 쉽지 않죠. 그 불투명한 그 생활 속에서 어떻게든 이것저것 하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잘 사는 사람이 더 잘 살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근데 제 파트너 중에 그러지 못한 이제 직업군이나 좀 힘든 환경에 있는 사람이 있는데 적당히 만족하며 살더라고요. 전 너무 그게 안타까워요. 아메이는 실력이 아닌 것 같아요. 내가 지금 가진 환경을 어떻게든 노력으로 바꿔보겠다고 하는 그 의지가 중요한데 그게 있느냐 없느냐가 일단 아메이를 잘할 수 있는 첫 단추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친구들 보면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실제로 조종사기 때문에 직접 사업에 뛰어들어서 사업하고 있진 않아요. 근데 아이를 돌보면서 미팅장에 가는 그 본인 와이프들한테 뭐라 그러냐면 피넛만이 살 길이다 이렇게 얘기했지. 왜냐하면 본인들은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으니까 조종사라는 직업이 돈은 많이 받지만 스트레스 많이 받으니까 빨리 그만두고 싶대요. 그래서 에메랄드 되고 다이아몬드 돼서 나 그만두고 싶대. 그리고 취미로 조종할 수 있는 데가 있어요. 그거 하고 싶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친구도 제가 모르는 파트너입니다. 몰랐던 파트너입니다. 근데 어떻게 원이 됐냐면 저희 와이프의 대학교 후배예요. 동아리 후배인데 인사를 잘 안 해서 되게 싸가지 없다고 생각하는 후배였어요. 굉장히 욕을 많이 했어요. 근데 어떻게 후원이 됐느냐? 안 친한데 이 친구의 남자친구가 저희 와이프랑 굉장히 친해요. 그래서 후원을 했는데 그 후원하는 자리에 옆자리에 이제 데이트하려고 중간에 온 거예요. 근데 그 남자친구가 제 얘기를 듣고 잘 못 알아듣는 거예요. 국어 교사였는데 보수적이니까 이 마케팅에 대해서 잘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자친구가 뭐라 그랬냐면 자기는 그때 아프리카 BJ도 하고 있었고 이런 인플루언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캐시백 되는 거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 남자친구가 잘 못 알아듣는데 여자친구가 알아듣으니까 기분이 상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알아듣는 척을 하더라고요. 그래요? 그럼 뭐 괜찮겠네. 그래서 하게 된 거예요. 네. 그렇게 해서 플래티넘 된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8년 사귀던 남자친구였는데 헤어졌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은 그 친구의 남동생이 있었는데 남동생과 같이 사업을 하고 있어요. 족보가 꼬이긴 했지만 어쨌든 그렇게 해서 진짜 어떻게 보면은 저희는 SP나 PT 되면 이 세미나 인원이 한 10명 넘거든요. 그래서 한 15명 정도 되는 또 그룹을 이끌고 있는 PT이고 또 여행과 또 보석핀을 준비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제가 사실
인원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지만 PB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너무 답답한 나머지 제 파트너 중에 한 명이 성균관대 연극 동아리 이제 출신인데 4학년에 재학 중이었는데 본인이 이 주점을 차릴 수 있는 권한이 있었대요. 메뉴나 이런 선정할 수 있고. 그래서 그때 한창 딱 핫한 게 뭐였냐면 엑세스였어요. 젊은이들의 어떻게 보면 기폭제 역할을 했죠. 그때 나왔는데 그냥 먹기에는 너무 이제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칵테일을 만들어 보자 한 거예요. 칵테일 어떻게 만들었냐면 그때는 그 뭐가 있었죠? 그 파이토믹스 말고 퀸치가 있었습니다. 퀸치랑 이 두 가지 섞지 말아야 될 걸 섞은 거예요. 섞어서 안 드셔보셨죠? 너무 맛있어요. 네. 그래서 너무 맛있는데 또 하나 섞지 말아야 될 걸 또 섞습니다. 소주를 섞어요. 너무 맛있는 거예요. 이거 드시면 안 됩니다. 난리 납니다. 너무 맛있어서 이렇게 봉지 칵테일로 팝니다. 계획을 해서. 잘 팔렸을까요? 지금 점심 정도 돼가지고 이제 팔이 날리고 있잖아요. 근데 저녁에 이렇게 보여요. 네. 여기에서 저 끝까지 이제 줄을 씁니다. 외국인도 정말 맛있다고 얘기하고 270만 원을 팔았어요. 굉장하죠. 네. 그래서 저는 사실 이게 인세는 아니잖아요. 일시적인 매출인 거잖아요. 그리고 PB도 얼마 안 잡힙니다. 저는 이걸 포커스한 게 아니라 전 철저히 머리형이고 인세가 되기 위한 행동 아니면 안 하기 때문에 유심히 지켜봤어요. 유심히 지켜보니까 저기에서 일하는 애들은 너무 기분 좋게 일을 하는 거예요. 액세스도 먹고 힘들면 액세스도 먹고 아메이가 뭔지 아는 사업자와 아메이를 전혀 모르는 친구들이 같이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벚꽃 축제나 어느 뭐 할 때마다 저희는 이거 합니다. 전국 어딜 각지를 가도 이걸 해요. 근데 젊은 사람들은 이런 거 하는 건 되게 좋아해요. 아메이 파는 건 되게 싫어하거든요. 아메이 파는 거 아니야 하면서 되게 그 이미지에 대해서는 되게 안 좋아하는데 칵테일 팔러 가자 하면 자기도 가겠대. 네, 근데 거기에 항상 제가 가 있어요. 가서 친구가 됩니다. 친구가 돼서 이런 또 카페에서 만날 일이 있을 거 아니에요. 가서 마케팅을 제대로 설명해줘요. 그러면 이 제품이 얼마나 좋은 제품인지도 알게 되고 그리고 이게 그 수천 가지의 제품 중에 하나의 제품일 뿐이라고. 근데 이걸로 이런 문화가 생긴 거라고. 그래서 해년마다 저희는 이걸 하는데 목적은 파는 게 목적이 아니라 문화를 파는 거죠. 어떻게 보면 되게 재밌는 문화거든요. 젊은 사람들은 이거 자체를 좋아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또 진행을 되고 또 이 친구는 시간상 제가 길게는 말씀 못 드리고 제 파트너인데 그 파트너가 또 후원을 해서 나온 뎁스 파트너예요. 근데 그분이 헬스 트레이너로서 월 1,000만 원 정도를 받습니다. 되게 소득이 되게 높은 트레이너인데 본인이 1,000만 원을 벌려면 새벽부터 일어나서 12시까지 일을 해야 된대요.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본인은 이 아메이 비전을 보고 PT가 된 거예요. 근데 200만 원을 지금 벌고 있거든요. 근데 아메이 PT 200만 원이 훨씬 더 소중하대요. 왜냐하면 노동 수입으로 1,000만 원 받아봤자 본인은 수명도 짧고 이거 언제 끝날지 모른대요. 두렵대요. 근데 200만 원은 평생 간다. 그리고 그걸로 동시에 같이 하면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은 냉장고도 있고 한데 다 XS든 이게 다 무료예요. 그 회원들은 이걸 먹고 회원이 끝날 때쯤에 너무 좋으니까 비타민부터 해서 다 주문합니다. 그렇게 해서 또 매출이 또 일어나기도 하고 해서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다 운동했던 사람들이라 다 축구 선수 출신, 운동했던 사람들이 파트너로 또 생겨요. 그리고 또 이렇게 세 그룹이 또 있고요. 네. 그래서 이제 마무리를 드릴 건데 보면은 제가 다이아몬드 됐던 사진입니다. 여기 이 장소에서 찍은 거예요. 그리고 다이아몬드 요 대기실이 있죠. 대기실에서 제 파트너들이 퍼포먼스 준비해서 이제 한다고 사진 찍은 거고요. 정말 이런 거 생각하고 막 그랬어요. 매주 일요일마다 저희 미팅장을 빌려가지고 이제 강의를 하는 모습이고요. 이건 저희 집이에요. 네, 집에 사람이 많죠. 보면은 젊은 그룹은 분위기 이런 게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걸 또 하고 있고 인원을 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많아요. 왜냐하면 1년이 지나도 3%가 되기 쉽지 않거든요. 그런 너무 이제 단점을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제 특징은 단점을 거들떠 안 봐요. 장점만 추구해서 단점을 커버할 정도로 전략을 짜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인원을 많이 늘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는
사실 이 사업을 왜 했냐면 이 사업 자체가 엄청 좋다. 이거는 지금 다이아몬드 되니까 이런 느낌 많이 드는데 그것보다는 저는 인세 200만 원이 나오면 정말 좋겠다. 예, 그렇게 해서 시작한 거고요. 300만 원, 500만 원, 그리고 1000만 원, 그리고 2000만 원이 되면 양가 부모님, 그리고 부부, 그리고 태어날 아이까지 했을 때 3대가 경제적인 숙제가 끝나겠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내 스타일대로 살 수 있겠더라고요. 저는 지금 전업해서 월요일에 11시에 12시에 이렇게 일어납니다. 제가 워낙 잠이 많거든요. 집에 있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지금도 어떻게 보면 되게 집에 가고 싶어요. 왜냐하면 많이 있는 사람들하고 어울리고 이런 걸 되게 별로 안 좋아해요. 홈미팅도 되게 사람 많잖아요. 그럼 되게 시끄러워요. 또 젊은 친구들이니까. 그래서 또 좀 조용히 하라고. 그러면서 우리 집에서 지금 홈미팅 하라고 했는데 그리고 좀 빨리 갔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얘기할 정도. 끝나면 빨리 가야지 왜 둘이 다 애프터도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하냐고. 그럴 정도로 사람이 많은 거를 별로 안 좋아하는 이제 스타일이거든요. 그런데 대한민국에서 살아가기에는 너무 쉽지 않은 성향이잖아요. 근데 인세 2천만 원 나오면 그렇게 살 수 있겠더라고요. 네. 그렇게 해서 저는 이제 목표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첫 달에 9,700원 나오고 점점 이제 수입이 늘어나면서 저는 직장을 그만두는 이제 저녁 날에 찍은 거예요. 10년 다니던 직장을 그만둡니다. 살이 지금보다 훨씬 많이 쪘죠. 예, 그래서 계속 살이 찌는 거예요. 왜냐면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으니까 야식도 많이 먹고 해가지고 살이 쪄가지고 했는데 기념할 만한 사진이라서 이렇게 올렸고요. 그리고 그때부터 제가 이제 혼자 하는 걸 좋아해요. 낚시하는 걸 되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낚시하러 제주도 가고 이거는 이제 크기는 이제 작은 건데 예. 그리고 혹시 비박 이런 거 들어보셨나요? 예, 백패킹이라고 하죠. 이제 백팩 해가지고 그 야지에 가서 이렇게 비박을 하는 거예요. 1박 2일이든 뭐 2박 3일이든. 지지난주에도 제가 여수에 갔다 왔거든요. 그래서 트렁크에 보면 이게 있습니다. 그래서 혼자 가서 이렇게 자거나 아니면 파트너들하고 가서 이제 또 이런 걸 즐기기도 하고요. 그리고 제가 욜로 라이프 이런 걸 되게 추구한다 그랬잖아요. 이것저것 하는 걸 되게 이제 추구하고 설정했는데 보니까 살을 빼지 않으면 이것저것 못 하겠더라고요. 심지어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 먹는 거거든요. 뚱뚱해지니까 못 먹겠더라고요. 이미 너무 배에 많이 있어가지고 못 먹겠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뚱뚱하면 많이 먹을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예, 이미 쉽지 않아요. 그래서 먹는 거 좋아하고 놀러 다니면서 이렇게 뭐 취미생활 하는 걸 이제 좋아하니까 살을 일단 먼저 빼야겠다 해서 제가 PT를 만들어주고 제가 PT를 공짜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파트너한테 공짜로 가서 받고 있고 파트너 몸이거든요. 그 몸에 제가 합성을 시켜놓은 거예요. 예, 그래서 목표가 6월까지 이 몸을 만들어서 바디 프로필을 찍는 게 이제 목표입니다. 근데 웃기게도 제 지금 몸매에 6월까지 이게 불가능할 것 같죠. 근데 제 파트너인 PT 트레이너가 된대요. 자기가 얘기한 것만 지키면 된대요. 그게 아메이랑 똑같은 거예요. 아메이 스폰서도 이렇게 하면 PT 되고 이렇게 하면 다이아몬드 되고 얘기하죠. 근데 그거 왜 안 하세요? 하면 되는 거죠. 확률의 문제가 아니고요. 하고 안 하고의 문제인 것 같아요. 아메이 마찬가지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렇게 여행도 가는 사람이 됐고 저희 어머니가 이제 플래티넘 돼서 워커힐 호텔에서 축하받는 모습입니다. 사실 이 사진 자체가 되게 설명드리고 싶은 게 많은데 정말 자수성가해서 여전히 아버지는 힘든 일을 하고 계신데 아버지한테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3년만 기다리라고. 3년 뒤에 직장 40년 일하는 직장 그만두고 진짜 전원주택 지어드리겠다고. 강원도 동해는 땅값이 싸요. 그래서 한 3억 정도면 괜찮은 전원주택 지을 수 있거든요. 그거를 목표로 하고 있고 거기에서 또 파트너들 다 데리고 가서 고기도 구워 먹고 강원도 동해니까 주변이 다 이제 휴양지잖아요. 그렇게 하는 게 제 목표고 또 그걸 비전으로 또 열심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이제 이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나의 브랜드. 저는 사실 파트너들한테도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20대면 20대 나름대로 50대면 50대 나름대로 본인만의 스토리가 있을 겁니다. 살아왔던 이런 개인적인 지극히 개인적인 스토리, 남들이 관심 없어하는 스토리. 근데 제가 지금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저는 어떤 걸로 성장을 했냐면 고집, 둘째라서 가지고 있는 고집, 천성이죠 어떻게 보면. 근데 그게 평소에는 똥꼬집이라고 해서 놀림거리가 되고 되게 뭐라 그랬어요 사람들이. 그렇지 않나요? 근데 그 고집이 사업하는 데는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내성적인 그 성향, 그게 결핍이잖아요. 이 결핍으로 저는 사업을 했어요. 근데 이게 저는 브랜드라고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나쁜 거라고 생각한 게 아니라 단점이라고 생각한 게 아니라 내 장점이겠다. 아메이에서는 그 생각을 한 거예요. 실제로 유튜버나 이제 정말 회원수 많이 있는 유튜버 보면 다 잘생기고 예쁘나요? 그런 사람도 있지만 그 사람의 단점을 부각시켜서 심지어 장점이나 단점을 부각시켜서 브랜드 만든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걸 아메이에서는 인정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계신 분 중에 혹시 세미나 1시간 전에 온 분이 있나요? 1시간 전에? 네. 그게 브랜드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근데 본인은 그냥 오늘 일찍 왔네 이라고 생각. 나는 좀 일찍 오는 스타일이야 이렇게만 생각한다. 좀 잘 웃는 분 있나요? 아니면 좀 진지하게 얘기하는 사람 있나요? 그럼 진지하게 얘기하는 사람은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나는 좀 재미없어. 예, 친구들이 날 안 좋아해. 왜냐면 내 얘기는 재미없으니까. 근데 잘 생각해보세요. 그 진지한 사람이 하는 얘기는 그래도 믿어요. 사람들이 잘. 오히려 웃고 떠들고 많이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은 좋아는 하는데 그 사람이 신뢰도 있게 뭐 청정기를 얘기한다. 그게 잘 와닿지 않을 수도 있어요.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은 많은 사람들이 와서 사업을 하면서 형제 그룹이 가진 장점에 포커스해서 나도 저렇게 한번 해봐야지. 오늘 제 얘기 듣고 나도 저렇게 해봐야지. 하지만 그게 내가 가진 장점이 아니잖아요. 내가 가진 브랜드가 아니잖아요. 저는 내가 가진 걸로만 해도 충분히 네트워크 사업은 성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유는 뭐냐면 나보다 더 괜찮은 사람, 다른 종류로 잘하는 사람들이 파트너로 생기기 때문에 단점을 커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고자 하는 잘할 수 있는 거를 그냥 하시면 충분히 다이아몬드 그 이상까지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어떻게 보면은 지극히 개인적인 얘기지만 여기 계신 분들이 제 얘기를 듣고 또 용기가 좀 됐으면 좋겠고 성장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이걸로 이제 제 게스트 스피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